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한 주간의 K-POP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같이 계속 트리플 S에 대한 그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방과후 설렘에서 마지막 회 때 떨어졌던 김유연 양도 합류를 한다고 해요. 이거 사실상 방과후 설렘 탈락자들 다 모아놓는 것 같은데? 이러면 영채도 부르려나? 트리플 S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나 리뷰를 했었는데, 사실상 이제 AKB48 시스템을 가지고 현대식으로 좀 바꾼 거죠. 어떻게 보면 이달소도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멈췄고, 요번에는 그러니까 AKB48은 그 쇼룸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그 멤버들이 개인 방송도 하고 이벤트도 하는데, 그걸 이제 유튜브 채널로 해서 아마 진행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멤버 24명이라는 것도 결국 AKB도 한 팀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선발로 활동하는 친구들은 또 24명이 전부 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으니까 이 팀도 지금 보면은 그냥 계속 한 명씩 모으고 거기서 개인 방송하면서 활동하면서 인기를 얻는 친구들로 그때그때 모아서 유닛으로 활동을 하고 나머지들은 또 계속 개인 방송하고 활동하고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자금은 NFT로 조달하는 그런 시스템. 시스템 자체는 특별한 것도 아니고 새로울 것도 아니고 다른 팀들도 앞으로 다 하고 이미 하고 있는 시스템을 그냥 한데 모아서 하는 건데, 여기서 이게 이제 많이 멤버들이 모여서 진행이 좀 잘 되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몇 명의 인기 있는 멤버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여기에 예전에 본의 아니 했었던 채연이라는 멤버도 있고 그래도 꽤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멤버들은 있으니까. 근데 전체가 당연히 잘 되거나 팀이 엄청 인기를 있거나 그러진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계속 애정하고 있는 영채가 만약에 여기에서 영입 제의가 왔다, 이미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으면 이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극 추천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상황을 봐야 되죠. 결국 영채가 4대 5대 그런 기획사 그런데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당연히 여기를 안 가는 게 좋은데, 그런데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제가 걸리는 건 이 트리플 S가 엄청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한 거에 비해 지금 멤버들을 한 명씩 영입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멤버들 다 방과후 설렘 탈락했던 멤버들인데, 제가 확인해 보면은 방과후 설렘 탈락한 후에 부터 얘기가 됐거든요. 너무 준비가 안 되고 급조 아닌가. 또 그 청춘스타에서 탈락한 친구들도 여기 몇 명 합류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약간 불안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그 멤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이 굴러가기만 하면은 사실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영채가 현실적으로 다른 기획사에 들어갈 수 없으면 이것도 나쁘진 않다. 어쨌든 꿈을 이루고 도전해봐야 되니까. 근데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영채 정도면 저는 아직 어리고 한 1, 2년 더 바짝 해서 기회를 노려봐도 되진 않을까. 스타쉽 이런 데까지. 그리고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고 이 엔터계가 너무 빨리 변해서 6개월, 1년 휙휙 변하니까 또 그 이후에는 어떤 기회가 있을지 몰라요. 영채 정도면 저는 1인 미디어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채야, 고민이 있으면 연락해. 자, 그리고 아일랜드2는 지금 아예 내년으로 미뤄졌다고 인터뷰가 나왔어요. 어쨌든 내년에 한다고 하니까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스트릿맨 파이터가 8월에 하죠. 요거는 MC가 그 스트릿 우먼 파이터와 마찬가지로 강다니엘 님이 한다고 하네요. 이게 비더스맨파라고 그 스트릿맨 파이터의 프리퀄 방송이 1화 방송이 하나 더 나왔는데 지금 바빠서 못 보고 있어요. 이것도 보고 나서 제가 시간이 될 때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한국 차트 확인을 해볼게요. 러브다이브가 다시 1위에 올랐고, 놀랍게도 러브다이브는 음악방송에서 이걸 역주행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요번에 에스파나 나연님을 누르고 1위를 하기도 했어요. 역주행은 아닌 게 계속 상위권에 있었으니까. 근데 다시 음악방송에서 1위까지 차지를 하고 참 대단한 인기예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인 톰보이, 그리고 대댓 4위에 나연님의 팝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좀 볼만한 내용은, 그러니까 새로 진입한 사람은 역시 음원 강자들, 케이씨님의 신곡, 헤이즈님의 신곡, 그리고 10cm의 신곡이
신곡 중에는 차트 안에 진입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 주에 곡이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있지의 그 미니 앨범 스니커즈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이게 약간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곡을 떼놓고 들으면 곡은 괜찮다. 그리고 안무도 저는 잘 짰다고 생각을 해요. 있지의 스타일에 맞게 재밌고 좋은 안무들이 짜여있다. 노래도 무난하게 좋고. 근데 이 기대치라는 게 있죠. 특히 팬분들이 봤을 때, 있지의 팬분들이 봤을 때 있지의 기대치가 있고 지금 걸그룹들이 나와서 되게 퀄리티 좋은 곡들을 내고 있는데 그런 흐름의 기대에 비춰봤을 때는 곡이 너무 평범하다. 그리고 특히 사운드가 많이 가벼운 노래가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만족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차트에서 어쨌든 인기 있는 노래들, 앞서 말한 러브다이브, 톰보이 이런 노래들이 사운드적으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여져 있고 곡이 음악적으로 일단은 잘 짜여진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너무 가벼운 노래지 않나? 약간 예전으로 돌아간 느낌? 그런 생각은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전 노래 자체는 좀 너무 지금 상황에 평가절하 당한 게 약간 아쉽기도 하는데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제이홉님의 정규 앨범이 나왔어요. 저번에 선공개됐던 모월도 타이틀이고요. 그리고 더블 타이틀로 이제 방화라는 노래가 있는데 저번에 모월은 제가 리뷰를 했었죠.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고 포텐셜이 있는 음악이 들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방화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사운드 배치나 곡의 퀄리티를 보면은 그 모월과 좀 비슷한 느낌이 받았어요. 본인만의 음악 세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런 하이브 라벨을 거쳐서 되게 좋은 사운드 정리가 돼서 나오니까 저는 흥미가 가는 음악이고 앞으로도 저는 어떻게 보면 BTS 솔로 중에 제이홉님이 가장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이 앨범을 보면. 그래서 아마 제 예상엔 제이홉님의 앨범들은 음악가들, 그러니까 음악을 하시는 사람들, 전문가분들은 평가가 좋을 것 같고 일반 대중들은 이게 뭐지?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그 타이틀인 모월은 벌써 이제 빌보드 100 안에 진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미스틱의 걸그룹 빌리가 여름 신곡을 내는 대신 리메이크 곡으로 냈어요. 지금 미스틱에서 프로듀서로 계신 윤종신님의 히트곡 2곡을 리메이크를 해서 같이 낸 것 같은데요. 팥빙수와 고속도로 로맨스, 윤종신님의 대표적인 여름 노래 2곡이죠. 이것을 빌리가 같이 참여를 해서 새로 냈어요. 그리고 걸그룹 하이엘의 하이웨이라는 곡이 나왔습니다. 이 하이엘에 최근에 청춘스타에 참여를 했던 황수정이라는 친구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춘스타 탈락하자마자 바로 이 곡을 공개를 한 것 같고 그나마 조금 황수정이 알려져 있을 때 마케팅에 도움이 되려고 황수정의 포지션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원래는 그냥 그 래퍼였는데 이번에는 노래에도 좀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재한님이 이승기님의 삭제를 리메이크한 노래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달소의 희진이 어니스티라는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곡을 냈어요. 근데 이 원곡 자체가 안 알려져 있어서 신곡이라 봐도 무방한 이게 되게 백예린님 느낌이 나게끔 마스터링을 해서 노래도 괜찮고 희진이가 노래도 잘했고 그래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백예린님이 보컬로 활동하고 있는 더 발론티어스라는 밴드가 있어요. 여기서 뉴플랜트라는 신곡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 백예린님이 하는 음악에 밴드 사운드 입힌 느낌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무조건 좋죠. 근데 다만 저는 백예린님이 솔로 활동을 할 때도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하니까 밴드 할 때는 약간 더 그 스피드한 밴드 음악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 백예린님의 보컬에 포텐셜이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바네센스 같은 노래도 해보면 저 목소리. 그리고 에이핑크에서 초롱과 보미가
유닛 활동을 하는 초봄이라는 유닛에서 카피캣이라는 신곡을 들고 나왔어요. 카피캣, 제목이 지금 시국에 좀 위험한 제목이죠. 그리고 노래도 사실 되게 유행하는, 그리고 자주 쓰는 사운드를 가지고 나왔는데, 어쨌든 두 사람의 이 퍼포먼스, 안무, 그리고 스타일링, 그리고 노래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서 이 노래는 의외로 듣기도 좋고 인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슈퍼주니어의 신곡 망고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나이대로 보면 제 세대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동갑들, 어린 분들이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30대 후반 40대 그 분들인데, 이때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도 참 대단하고 인기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도 이런 팀들이 딱 지키고 계속 음악을 발표해주는 것에 의미가 있죠. 그리고 박재범, 제이팍님의 신곡이 나왔어요. Need to Know. 노래 굉장히 잘 뽑혔고 컨셉 잘 뽑혔고 뮤비도 굉장히 잘 뽑혔는데, 하필 뮤비에서 여자 주인공이 지금 논란의 주인공이 노제님입니다. 노제님의 갑질의혹. 그 갑질의혹 없으면 요번에 진짜 엄청나게 노제님이 핫해졌을 텐데, 근데 뭐 그런 거 상관없이도 핫해졌죠. 이 뮤비에 출연함으로써 너무 이쁘게 나오고 그 컨셉이 잘 맞아서, 그러니까 박재범님과 그 노제님이 둘이 카툰, 미국 만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스타일링을 했는데 그게 너무 어울리게 잘 됐고, 둘이서 이제 틱톡 각을 잰 거죠. 틱톡 챌린지를 하려고 둘이서 안무를 하는데 그것도 너무 그림이 잘 나와서 아마 해외에서는 엄청 인기가 있고 노제님이 굉장히 잘 될 거예요, 이걸로써.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 이번 갑질 논란을 바라보는 분들은 좀 씁쓸하겠죠. 어쨌든 그런 거 제쳐두고, 노제님 제쳐두고 이번 노래도 잘 나왔고 그런 컨셉 이런 게 역시 제이팍이 감각이 진짜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아님의 신곡이 나왔습니다. 스파클링. 청아님은 퍼포먼스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실력도 있고 음악도 좋게 뽑아내고 있으니까 기본빵이 있죠. 그래서 이번 음악도 들어보면 역시 기본빵이 있다, 그런 게 확실히 느껴지고, 지금 좀 요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죠. 지금 같은 느낌의 여성 솔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솔로 가수인 뭐 비비님이 굉장히 핫하고, 거기에 뭐 헤이즈, 선미, 뭐 전소미, 뒤에 이어서 뭐 은비도 해야 되나, 그 굉장히 많죠. 그리고 다들 어느 정도는 자기의 그런 입지를 구축해가고 있어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 다들 상향 평준화가 돼서 이제는 청아님이 딱 나와도 와 다르다 이런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좋은 곡 같고 좋은 퍼포먼스를 갖고 멋있게 하니까. 청아님도 역시 그런 기본빵이 있다 라는 느낌은 확실히 있었어요. 그래서 뭐 보시고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 주간의 K-POP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점점 더워지는데 더위도 조심하시고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리뷰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